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8일 장 마감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강보합으로 끝났죠. 0.05%가 올랐는데 정작 캔들은 음봉 캔들이 나왔죠. 상승 음봉 캔들이에요. 바닥에서 올라와서 481선을 지지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밑꼬리를 달아줬어요. 아랫꼬리를 달아줬고 수급은 개인 살짝 매수, 외국인 매도, 기관 살짝 매수 정도로 별다른 수급 없이 끝났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수, 외국인, 기관 매도로 나왔고요. 캔들은 481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481선은 회복하면서 음봉이고요. 0.46%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볼 게 이 분봉이에요. 분봉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슈로 잘 가다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크겠죠. 거기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가다가 오후 1시를 넘어가면서 밑으로 급락을 했었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키다가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고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늘리면 커지나? 안 커지네. 자, 외국인,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요, 금융 쪽에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뉴스가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금융업, 운수창고, 의약품, 대형주, 유통업, 전기전자에 들어왔고요. 매도는 제조업 쪽에서 많이 매도를 했네요. 서비스업도 매도를 하고요. 운수장비 매도를 했고요. 운수창고는 매수하고 장비는 매도를 했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 오락 문화에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제약주에 좀 들어오고 유통주에 들어왔고요. 매도는 제조업 쪽에 쭉 매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매도가 좀 강했다. 그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한 건 아니었지만, 자, 그러면 뉴스를 한번 볼까요? 오늘 있던 뉴스들 중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죠. 미국, 중국 33개 기관에 미검증 리스트 올려 그러면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가 나왔죠. 근데 여기에 또 중국의 우시 바이오가 미검증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그래서 요쪽에 보면은 여기 업종별 순매수에 코스피에도 외국인들은 제약을 좀 담았고 코스피에도 외국인들은 의약품을 좀 담았고요. 코스닥에도 제약 쪽을 좀 닿는 반사 이익을 노리는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뉴스가 있었죠. 글로벌 국채 금리 미국 10년물 2% 고비 근접 그러면서 쭉 이것도 기사를 한번 헤드라인 검색해서 읽어 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금리의 저항선을 1.95로 보고 있었는데 그걸 돌파할 경우 금리 상승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코스피에 외국인들 보면은 금융업 있잖아요. 이쪽에도 개인은 매도하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운수창고는 뭐길래 이렇게 돼 있지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요걸 딱 키움 기준으로요. 요걸 딱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운수 창고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떠요. 예를 들면 금융업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KB금융, 카카오, 신한지주, 카카오페이 이렇게 쭉 뜨고요. 의약품을 클릭을 딱 해보면은 삼바, 셀트리온,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요. 그래서 많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시고 어떤 종목이 있구나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업종이 들어왔다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 거지라고 한두 번쯤은 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한번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뉴스도 보셨죠? 그것 때문에 중국장이 안 좋았는데 상하이 종합이 이제 좀 끌어올리긴 하네요. 상하이 종합의 분봉을 한번 볼까요? 상하이 종합의 분봉을 한번 보면은 기술 차트 가서 5분봉을 보게 되면은 쭉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하는 이 새끼들 우리 장 끝나니까 반등 주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수 세계 주요 지수를 보면은 일본 증시도 한번 봐야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유 넘어졌네. 자, 아까 하락이었는데 살짝 살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상승 강보합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다우도 살짝 강보합 정도가 되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지금 WTI나 브렌트나 천연가스나 소폭 오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1원 정도 올랐네요. 저도 장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심적인 거고, 이제 그 제가 예상하기로는 계속 요즘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그런 계속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도 거의 다 대부분 떨어지면 잡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장이 좋을 때 따라 붙었다가 이렇게 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 손절을 잘 하시는 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손절이 약하신 분은 또 이렇게 물리게 돼요. 근데 손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직장인이면 어쩔 수 없이 물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항상 이제 밑에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제가 오늘 또 일찍 나가봐야 돼서 종목들 리뷰하고 관심 종목 오늘은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봐야 돼가지고 내일 아침에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 패턴들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GSE도 뭐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뭐 약간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데 상승을 많이 줬다가 하락을 쭉 한 다음에 거기서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GSE도 자리를 지켜준다. 그런데 위로 따라붙지 말고 밑에서 매수를 기다려라. 그래서 21선 손절을 보고 음봉일 때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이게 양봉으로 끝났지만 국제 금리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오늘의 캔들은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3,385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조금씩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게 이제 국제 금리 얘기 나오고 이때부터 코스닥장이 하락한 1시 한 2, 30분부터 시작해서 이 에너지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반등을 쭉 줬어요. 그리고선 내려오고 단기 차익 실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슥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GSE도 마찬가지고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고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런 애들을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거의 다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밑에서 음봉을 주문 잡고 21선 손절 봐라. 대성에너지도 이렇게 잡아라. 여긴 조금 밑으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저께도 음봉에 잡았으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었고 앞으로도 좀 계속 국제금리 이슈가 있고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쪽에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석유나 흥구석유도 이 양봉 요 끄트머리를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저께. 자, 흥구석유도 이 양봉의 끄트머리 요 정도. 자, 중앙에너비스는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 양봉을 얘기했겠네요. 아니면 5일선 이렇게 특정한 선의 반등을 노려보시는 것도 직장인들로서는 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잡으면은 더 올라가면 좋지만 만약에 시장 상황 자체가 반등에도 무게를 두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조언을 드리는 어떤 스타일은 그런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대체에너지 에너토크도 매일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GC 에너지도 어저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혹시나 요 정도 라인을 주면은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54,000원을 딱 찍고 올렸어요. 54,000원을 딱 찍고 올려서 54,000원 여기 54,000원이 여기잖아요. 54,000 한 300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를 딱 찍고 바로 반등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요때 라인에 잡았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꽤 나왔을 수도 있겠다. 저가 대비 고가가
한 5% 나오니까요. 자, 그다음에 미래생명자원도 오늘 아침에 또 역시 변동성을 계속 주는,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 시세 주고 밑으로 까는 뭐 이런 패턴을 보인다. 오전에 시세 주고 때리고, 오전에 시세 주고 때리고, 오전에 시세 주고 또 때렸죠. 미래생명자원도 항상 매일 비슷한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관련주들 농심 조금 조정 줬고요. 잘 가다가요. 자, 이건 좀만 더 내려오면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서조동화원도 아침에 시세를 줬거든요. 이렇게 시세를 주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매물이 또 잔뜩 쌓여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 정도는 좀 매물이 좀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겠고요.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저항을 맞고 떨어졌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뭐 바로 더 막 담기보다는 조금 수급이 외국인들이 좀 많이 던지고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더 기다려서 수급의 반전이라던가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팜스코도 마찬가지로 일봉상 조금 떨어졌는데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담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이랑 좀 달라요. 이지홀딩스도 천천히 올리는 느낌이 들고요. 팜스토리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죠. 자, 흥국 F&B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 내일도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좀 조정이 온다면 담아갈 수 있다. 이건 저는 이 식료품주들, 음식, 곡물주 이런 애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좀 약간 스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죠. 자, 우양 같은 경우에도 밑을 줬다가 반등을 주긴 했고요. 여기도 어떻게 여기 지지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5,500원 라인이잖아요. 이 분봉을 보게 되면 5,500원 라인이 한 요 정도 라인이잖아요. 5,500원 라인이 요 정도. 자, 5,500원 밑에서 5,500원 라인에서 잡았으면은 뭐 살짝 반등이 있었네요. 한 5,600원까지 올랐으니까 그래도 뭐 단타거리는 충분히 준 것 같고요. 자, 여전히 잘 가고 있는 CJ 프레시웨이, 얘를 좀 내려주길 기다렸는데 그때 이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내려주길 기다리는데 안 내려주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달려들지 말고, 여기가 고점 라인이잖아요.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수급은 계속 좋아요.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외국인이랑 연기금, 보험, 금융투자, 투신까지 전부 다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한 요 정도를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34,000원 정도를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5일선 올라오는 걸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CJ 제일제당이나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계속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도 뭐 밑에서 지금 시간에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지케어텍이 자리를 지킨 듯 했었는데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타픽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지저분하죠. 계속 좋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조정이 한 번만 와라 그러는데 되게 안 오네요. 조정 와서 잡으면 또 떨어지지. 그게 인생이죠.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센은 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매물대 돌파를 또 도전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들은 SD바이오 센서도 그렇고, 나노엔텍도 그렇고, 휴마시스도 그렇고 다 분봉이 오늘 되게 흥미로운 모습이었어요. 바닥을 내려왔다가 휴마시스는 한때 양전까지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SD바이오 센서도 바닥을 내려왔다가 올렸고요. 자, 나노엔텍도 바닥에 내려왔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 약간 약한 모습을 보였네요. 자,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수급도 투신이 다시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다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봉상 지금 경고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봉상 조금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근데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고 딱 여기서 양봉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SD바이오 센서는
이 양봉의 바닥이라고 하면 여기였을 텐데 여기도 종가에는 살려내는 모습이 나왔고요.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이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갈게요. 덕산테코피아 요것도 제가 음봉에 잡으시라고, 제발 음봉에 잡으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침에는 일단 장이 활발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때 물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제일 언제 물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꼭 아침에 시세 줄 때 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와보면은 내려가 있는 거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원주로 얘기했던 애들 뭐 있죠? 알루코, 그 다음에 조일알미늄, 창해에탄올, 무학, 다 이렇게 밑에 내려오면 잡아라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애들도 있는데, 창해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서 지지를 하면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지하는 모습은 일단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성창기업지죠. 이건 목재 관련주인데 5일선 반등을 줬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도 5일선 반등을 줬고, 이렇게 좀 약간 자원주 애들도 밑에서 조금씩 요것도 여기서 5일선 반등, 또 조정을 주면 잡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NI스테일도 조정을 주다가 위에 시세 한번 나왔고요. 고가가 얼마죠? 이게 작아 보여도 고가가 4.9%예요. 분봉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이렇게 쑥 올랐다가 내려왔죠. 그럼 저점에서 다시 잡아서 보는 이런 식으로 항상 조정을 노리는 조정을 노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위에 달려들었다가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문배철강도 조정을 준 상태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0선 손절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한제강도 많이 올라서 지금 어느 정도 매수 가격에 가까이 와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동양에스텍도 마찬가지고요. 요 라인, 연두색 라인이 여기 딱 좋네요.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일 상승을 한다면 이 조정을 기다렸던 분들은 또 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자, 뭐 요런 정도입니다. IT주들은 말씀 안 드렸었나? 덕산테코피아, 또 밑에서 기다리자 21선 줬고, 신일전자 요것도 요쯤에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추 비슷하게 온 것 같아요. 자, 컴퍼니 K도 컴퍼니 K는 안 좋네요. 요 매수가를 안 줬는데 보죠. 내일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 밑으로 내려왔고요. 요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21선 얘기를 했을 것 같네요. 저는 뭐 따라붙는 매매는 거의 말씀을 안 드리니까요. 자, RS 오토메이션도 변동성이 있었죠. 로봇주들, 그러니까 로보스타, 휴림 로봇 이런 애들이 처음에는 좀 좋다가 휴림 로봇 맛 나중에 조금 그나마 반등을 줬고요. 뭐 로보 내려와서 끝났고요. 로보티즈 내려와서 끝났고요. 아진엑스텍은 많이 올랐던 것 때문에 아예 처음에 시세를 주고 내려왔죠. 일봉상 보면은 어저께 양봉이 컸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맞는 것 같고요. 로봇주들이 뭐 이렇게 미래 성장성도 있어서 뭐 지금 뭐 끝났다고 말씀은 드리긴 어렵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넷도 여기에 오면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슈팅이 나왔었죠. 자, 이 연두색 구간이 어디냐 하면은 8850이네요. 내려왔어요. 그래서 8850 요 정도 라인부터 이 밑으로는 매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9,570원까지 올라서 10% 정도 오르고 뭐 마무리가 됐네요. 9% 정도 오르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밑에서 잡아서 이렇게 제가 매도하는 라인들 보이시죠? 저랑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알 텐데 제가 매도하는 라인들에 딱딱 매도 걸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좋으면은 위로 스윙도 가능한데 시장이 저는 별로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은 딱딱 줄 때 챙겨가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아유, 줄 때 챙길 걸, 이렇게 딱 그런 매매가 요즘은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미늄들 얘기 안 했나? 조일 알루코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조일 알미늄. 이런 거는 좋은 자리에 온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장이 좋아지길 바라면서 예, 안녕.